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7살 아들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된 지 5년가량 되었고 아직 저는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5년이면은 꽤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네. 저의 5년 전은 사실 아직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고 일자리를 잃어서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저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련이 생기자 판단력도 흐려지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진짜. 예. 당시 저는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고 나의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신 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나의 모든 나쁜 상황은 나로 인해 내가 선택한 거라 생각하고 자책을 했는데 처음으로 나의 잘못이 잘못된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고 머리를 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일단 죽는 것을 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고 바로 잡아보기로 결심하고 주변 환경 설정과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참 이게 신기한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만 만나는 건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우선 저는 저의 관심사인 미니멀 라이프와 풍수지리 책을 읽으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정리라기보다는 마음이 공허해서 수집한 예쁜 쓰레기들을 모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집안 환기를 시키고 공간 확보를 하니 그 공간에서 아이와 책도 읽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면 집안에 있지 않고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때때로 도시락을 만들어가서 소풍의 기분도 내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네요. 훌륭함이 넘사벽이야 사실요. 예? 저는 뭐 고민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이메일을 안 읽고 제가 왜 그 고민해서 자꾸 제가 AI고 알파고로 해가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읽었어. 그래서 아까 방금 문단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뒤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지 저는 대충 감이 와요.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 그러니까 감이 와요. 그리고 딱 읽어보죠? 대충 맞아요, 항상. 그러게 빅데이터의 패턴 인식이 되는구만. 왜냐면 여러분이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딱 와요, 그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동안 육아를 하며 가장 불편했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이 가깝고 지하철을 걸어서 탈 수 있는 곳, 아들 둘이 마음껏 뛰어놀며 집 앞에 나무가 있는 1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저의 생활 환경이 정돈이 되자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서 좋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취업을 다시 했지만 전보다 급여가 적은 곳이었고 빚이 늘었고 주말 부부로 생활하다 보니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빚을 갚고 나면 매달 돈은 예전보다 더 쪼들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제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저는 가계부를 쓰며 본격적으로 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는 블로그나 다양한 카페 활동을 해서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아 대체해가며 살아갔습니다. 생활력이 어마어마한 거 이 정도면은요.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흥미 위주로 책을 읽다가 서서히 독서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독서하려면 사람들이 도움이 되니까 당장 막 어려운 책 읽고 막 도움되는 책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해력이 안 받쳐주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가 안 가고 관심이 안 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관심이 가는 거 소설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갖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활자랑 친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러면서 이제 독서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완벽하죠.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제 안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고 이것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저의 성장을 경험하였고 이것이 어떠한 쇼핑이나 다른 즐거운 취미 활동과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다 얻었지 이제 그러면. 그러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경제서적과 심리서적을 읽으며 나름대로 인간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그 나라의 집단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며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식 투자가 운이 좋게 상황에 맞게 많이 상승해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대출 이에 받은 추가 대출도 갚을 수 있는 감사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진짜 왜냐면 아끼는 마음에 조언을 드리면은 작년에 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냥 작년에 장이 너무 좋아. 코로나 터지기 전에 1.5배, 2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뭘 갖고 있었어도 1.5배, 2배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다음에 좀 종목 잘 선정한 분들은 뭐 3배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꼭 진짜 실력이 있어서 내가 막 정말 뭔가를 알아채서 그렇게 올랐다라는 착각만 안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운이 좋게라는 이 말이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예. 진심이 됐으면 예, 이거는 진짜로. 앞으로도 왜냐면 좋을 우리가 것 아끼는 같아요. 마음에 진짜 걱정해서 예.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행운이 따랐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들들을 육아하며 일을 하고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구토하고 어깨 통증으로 타이레놀을 하루에 5알씩 먹고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중독 현상을 반복하며 정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나는 왜 육아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자책하며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차비가 아까워서 먼 곳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한 달 식비 30만 원의 루틴을 지키기에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난 왜 이렇게까지 살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워 만남을 자제했던 것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제가 또 어깨 통증이 있고 저도 아직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통증은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낫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못된 지금 근골격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깨 통증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깨 통증에 관련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운동하라는 조언들이 많은데 그것만 잘 따라해서 이렇게 쫙 잘 맞아 떨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날 수도 있어요. 꿀팁 하나 드리고 그런데 이런 것이 지나가자 저는 돈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돈에 잘못된 집착으로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의 소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손수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연수까지 모든 마친 상태로 일자리를 알아가는 이 시간 다시 빡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상담사 윤리 강령을 보면서 상담사가 돈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사로서 저의 나름대로 원칙은 제가 얼마를 받고 상담을 하던 정말 비싼 기간 상담 못지않게 내담자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차피 돈을 많이 못 벌면 절약해 살아가면 되고 몸이 조금 불편하면 되고 투자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장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장이 망하면은 내가 노력해도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근데 작년 장이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 맞은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더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있지만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나 돈 버는 것은 더 냉정하게.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사실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고민을 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성장이라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리겠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저의 인생에서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영어를 다시 직면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한글과 수학,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영어를 다시 제대로 공부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 사실 제가 상당 공부를 하면서 거의 영어 번역
각본이라 작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을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이 글을 쓴 필자는 어떤 시대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을 겪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며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는 책은 번역본이고 원문 읽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많은 부담이라서요.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제가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영화가 정말 어떤 가성비를 가질지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 한편에는 요즘 한국에 거주하며 함께 육아를 하는 외국인 엄마들과 대화를 할 때 영어의 장벽을 느낄 때가 매우 많은데 제가 상담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이와 부모를 상담하게 된다면 영어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이들과 실질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공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고민은 상담사를 선택한 이상 어차피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영어를 같이 가져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해 독서 시간을 확보했는데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많은 몰입과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면 요즘 쿠키와 초콜릿 등 단 음식이 너무 먹고 싶고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빡독과 다이어트를 함께 성공하셨던 경험담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제가 되게 또 상담사 되셨잖아요. 되게 이제 정말 도움되는 팁 하나 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민 메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고민 메일을 보면은 이 문장이 보이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너무 좀 길고 비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본인 논리력도 올라가고 글쓰기 실력도 확 올라가실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글은 제가 이렇게 술술술술 읽는 사연이 많고 어떤 건 이렇게 버벅대는 게 있는데 버벅대는 거는 보통 이제 비문이 많은 그러니까 문장이 길고 비문이 많은 사연들은 제가 버벅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고치시면은 뭔가 확 올라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요. 딱 지금 뭐랄까 읽은 것도 많으시고 고민한 것도 많이 느껴지는데 그 정리가 아직 좀 덜 됐어요. 그 읽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논리력만 올리셔도 뭔가 더 확 좋아질 거다. 이런 꿀팁 하나 드리고. 사실 뭐 이분 상담사신데 상담에 뭐 그것이 절대 원칙은 아니지만 깊은 인생 경험을 할수록 또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상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여러 고생하셨으니까 그 내공이 되게 상담할 때 뿜어져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고약가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청소년 어디 있지? 청소년 상담사 시험? 예, 청소년 상담 그 자격 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 상담사 맞아요.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공이 어디 안 가요, 솔직히. 엄청 힘든 거기 때문에. 독방 육아 힘듭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제가 나중에 저희 이제 더비에서 영어 독립 서비스 나오면은 영어 공부란 무엇인가? 그거를 단순히 진짜 무슨 문법 공부하고 단어 공부가 아니라 진짜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따구로 하면 영어 공부 안 된다. 그런 거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이분 것만 대답을 해드리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영어 공부를 만약에 그냥 어설프게 하실 거면은 안 하시는 게 솔직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냐면은 저는 영어 그 공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더 우리한테 이익인데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다 그게 있어요. 영어를 내가 하면 뭐가 되겠지라는 환상이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어설프게 영어 공부할 바에는 독서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솔직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인생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좋은 건 있죠. 일단은 정보 접근성.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써진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 해놓으면 뭐가 되겠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읽기랑 이제 말하기랑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은 확실히 많이 들으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읽기를 잘하고 싶으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단어만 들이다 많이 외우면서 문장만 많이 보면 돼요. 공부 방법이 전혀 많이 달라요. 근데
공통 분모가 방금 나오겠죠? 일단은 내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휘 공부에 특히 성인 기준에서 근간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어휘가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를 많이 보면 그게 장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의 영어 공부랑 성인의 영어 공부랑 완전히 다릅니다. 뇌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조금만 R과 L 발음을 노출시키면 뇌가 알아서 그걸 잡아주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연령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성인은 내가 의식적으로 정말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R과 L 발음을 구별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발음도 그게 어렵고 그 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저는 되게 쉽게 했는데 성인치고는 저희 와이프는 제가 가르쳐줬는데도 그 R, L 발음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와이프가 못하는 게 아니라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냥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좀 유리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뭐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말을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다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크지 성인은. 성인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해드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서비스가 이제 계속 지금 베타는 하고 있고 이제 2차 이 상담이 나올 때가 2차 베타가 나오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신박사 TV에서 그거는 베타 서비스라서 거창하지 않게 알릴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만 잠깐 2차 베타 서비스를 모집할 겁니다. 그걸 알릴 거예요. 그때 한번 만약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단톡방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머지는 한번 진짜 영어 공부가 막 유학의 관점에서 회사 생활 관점에서 그다음에 뭐 학생의 관점에서 무슨 토익의 관점에서 왜냐면은 영어 공부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다 점수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써야 영어인데 저는 어학연수도 가봤고 교환학생도 가봤고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했고 박사과정을 하기 전에 제가 6개월은 학생도 아니고 순전히 엔지니어였어요. 싱가포르에서 신분이 엔지니어여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도 살아봤고 그다음에 저는 또 뭐 삼성에 있을 때 많이는 쓰지 않았지만 일본 엔지니어 오면 제가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빨리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통역 없을 때는. 그렇게 영어로도 얘기해봤고.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그 베타 서비스 이제 1차 베타 서비스 안에 외국에 살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할 줄 알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베타 서비스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지?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제가 다 한 번에 몰아서 이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책 원문 도서의 원문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당연히 뭐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문법도 알아야 되고 뭐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작가마다 그 문체가 다른데 이게 외국이다 보니까 좀 문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해석이 좀 안 되는 그럼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겁게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나중에 이제 신 박사님 말씀하시면 그거 이제 내용 습득하고 하면서 아이들 지금 보니까 사교육 많이 안 하시고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가 4살이나 7살이잖아. 그 아이들이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같이 이제 알려주려고 한다면 그 책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되게 편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도 뭐 맞아요.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또 상담하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다양하게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이 영어 공부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슬슬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이제 빅보카 다 해오신 분들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직종 이제 분들 봤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로 원서를 읽으시려면 일단은 관련 분야를 한글 책으로 최소 50권, 100권은 읽어야 돼요. 일단 그거 아직 안 하시면 그거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그래야 배경 지식이 쌓여서
그럼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면 영어를 보면은 마치 내가 영어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느껴져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이게 좀 뭐랄까 맥락이 뭐 이상한 것 같으니까 내가 원서를 읽겠다. 그 정도로 가려면 영어만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서 2, 3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태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웬만하면 다 해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특히 영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과 공부 같은 거.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이메일 너무 많이 받는다. 제가 무슨 배 만드는 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뭐 정비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 구분해드리잖아요. 정비는 정비고 이제 개발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공부는 저희는 어려운 공부. 왜냐면은 거기다 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초를 치고 난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은 좋은 아구 하시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길 가시면 돼. 무조건 나와요. 네, 10,000명 보면은 2명 꼭 나오고 10만 명 보면 20명 꼭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 역량 밖이야. 우리는 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 밖이야 그거에 대해서. 근데 확실한 건 가이드, 조언, 멘토링을 받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또 궁금한 거 이거 이제 독서 하시면서 이제 막 피곤함 오니까 막 아까 고 작가님 벌써 말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너지 딸리니까 이제 당이 땡기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막 다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잠은 정말 푹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 피곤함인지 본인이 파악하셔서 최대한 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운동 유튜버들한테도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게 8, 운동이 2,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 건강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추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책 읽으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힘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스트레스를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는가가 그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해준 건강 책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뭐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그다음에 뭐 장수의 역설, 그다음에 또 뭐 영양의 비밀, 읽으셔도, 그다음에 뭐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 읽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에 군것질도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막 하거든요. 과자도 먹고. 근데 저는 살이 절대 안 쪄요. 왜? 저는 간헐적 단식을 진짜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진짜 몇 년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간헐적 단식을 더 빡세게 하시는 양반들이 B랑 박진이 형이 하루 한 끼 먹는데 전 그렇게 못 하거든요. 나는 빡시게 한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삶 자체가 간헐적 단식인데.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고 한 거지, 막 모르고. 그러니까 절대 그게 건강에 왜냐면 그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 또 꼬박꼬박 안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신이지. 네, 진짜 그건 미신이에요. 그거 엄청난 미신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로서 우리는 새끼를 먹은 적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20만 년 역사라고 쳤을 때 한 그 기간이 1% 되려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DNA는 그냥 때 되면 먹는 게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요. 그 다음에 있을 때 먹는 게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뭐 책도 보시고 뭐 유튜버에도 많을 테니까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면 다이어트 되게 잘 되실 거예요. 아무튼 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대단하시고 잘 되셔갖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 상담사 되셨으니까 또 많은 청소년 상담 부모님들이랑 하면서 또 많은 청소년과 응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희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고 작가님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